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끝났다 라는 말에 이끌려 오신 분들, 그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끝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왜 끝났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이슈를 소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칩스법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불거진 내용인데요. 금일 반도체 종목들 대다수가 하락세로 시작하고 있죠. 이 뉴스 기사 때문인데요.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 국토 내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 10조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칩스법 법안이 바이든 정부 시절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이 미국 내에서 사용이 되고 첨단 기술력이 강한 한국과 TSMC 공장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GDP도 끌어올리려는 심산이 들어간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좋으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자기네들 좋으려고 만든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공장을 추가 신설하는 게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 줄 알고 그러겠습니까? 일단은 미국 내에 임금이 세겠죠. 그리고 세금은요. 미국 법인세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파 증설을 했는데 가동률이 안 오르는 위험 부담은 누가 집니까? 다 개별 기업들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으로서는 딱히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할 이유도 없었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가는 게 컸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칩스법 개정이나 철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돈 주기가 싫다는 거죠. 거기에는 대처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낮춰줘서 그 혜택을 받게 하거나 뭐 관세 적용을 받게 되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실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타국 기업이 자국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나 손발 뻗고 환영을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반도체 기술력도 딸리는 니들이 이게 맞냐 싶은 건데요. 지금 돈을 줘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인 삼성전자도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과연 들어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사를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요, 1조 2천억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안 준다고 하니까 과연 하이닉스는 어떤 실익이 있어서 미국 공장에 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캐파 증설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캐파 증설하는 목적으로 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단발성으로 1조 2천억을 받고 들어가는 거랑 앞으로 매출에 따라서 법인세 적용이라든지 뭐 관세 적용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받는 거랑 굉장히 천지 차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하이닉스는 기술력이 좋아서 앞으로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서 앞으로 미국 내에 이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를 조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 기사를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 2년 전부터 착공했지만은 여러 가지 각종 변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상승하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공사 건설 노동자가 공사 지연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초 가동 시점인 2026년에 이 첨단 반도체 양산 착수하는데 좀 힘겨움을 가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IDM 업체가 캐파 증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파 증설을 하지 않는다면 장비 회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IDM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할 때 가장 먼저 매출이 인식되는 업체들이 장비 업체가 되는데, 26년 완공이라고 예정했다라면은 보통 25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 지금 당장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계약이 없던 일로 되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테크윈이라든지 YC, DI 이런 업체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 찐 수혜주들 중심으로 이제 장비 공급이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 속에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장비가 공급되고 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공정 장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ASML의 컨센치가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발주를 하지 않을 거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엄청난 고객사인데 이렇게 미국 공장을 캔슬하고 장비를 사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돌자 컨센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로 이런 회사들도 매출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이제 삼성전자와 테일러, 미국의 테일러시를 말합니다. 테일러시에 같이 가려고 했던 이 업체들이 같이 못 가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
원익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캔슬을 놓으니까 내년 컨센치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만은 삼성전자는 트럼프가 저럴 줄 알고 공장 신축을 중단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는. 그렇다면은 아예 중단이 아니라 캔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닉스는 좀 더 상황이 낫죠. HBM 신제품을 공급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사정이 다른 만큼 캔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다면은 각종 소부장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목표 주가에 상당한 시간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확정적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ASML의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소부장 업체들의 장비를 사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인식이 생긴다면은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황이 더 낫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칩스법 관련으로 조금 단발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악재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